시간에는 이제 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합에는 크게 이제 천간합이 있습니다. 천간합. 그리고 이제 지지에는 이제 삼합. 그다음에 방합. 그다음에 이제 육합이 있죠. 이렇게 있고, 이번 시간에 강의는 이제 천간합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천간합은 크게 5가지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5가지 합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갑기합입니다. 갑기, 합, 토, 을경, 합금. 외우실 때는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오행까지. 병신, 합수, 정임, 합목, 무게합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합해서 변화된 오행,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서 갑기합이 만나서 토가 되고 을경합이 만나서 금이 되느냐? 이러한 천간이 만나서 변화되는, 새로운 기운으로 변화되는 작용을 대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화작용. 이게 상대대자죠. 그죠? 갑과 기라는 어떤 상대가 만나서, 짝이 만나서 새로운 뭔가 기운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와 여기 토는 새로운 다른 토입니다. 이게 두 개는 같은 토가 아니에요. 변화된 거니까. 을경합금할 때 이 경금과 이렇게 변화된 오행의 그 금과는 다른 기운이에요. 그래서 가령 을경합이다 이러면 을경합금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특정된 금이라고 지칭을 안 했잖아요. 그냥 금이라고 그랬지. 그게 경금이니 신금이니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금과는 다른 변화된 기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에너지가 떨어져요. 을목도 을목의 기운이 더 이렇게 줄어들고 경금의 기운도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변화된 양만큼이 새로운 금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한 을목이 경금하고 묶이면 건강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내 기운이 금하고 묶이면서 새로운 금이 만들어지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높아진 거죠. 그리고 요 금은 드러나지 않는 금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금. 그러니까 이것들은 실체가 뚜렷한 거였는데 뚜렷하지 않는 실체들이 뚜렷한 실체가 만나가지고 약간 뚜렷하지 않는 형태,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간합을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부부지합. 부부지합이기 때문에 천간합이 될 때 되게 그 결혼할 상대를 만나기도 해요. 연애사가 생기기도 하고 이 자체가 음양의 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정일주 남자가 있다 쳐요. 정일주 남자.
정일주 남자는 정임합이 되면 요 임수는 관인데 이게 어떻게 연애를 하느냐? 이게 제가 돼야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관 입장, 이게 여기 일간이 남자면 일간 입장에서 원래 이제 제가 들어와야 여자가 들어오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부부지합, 음양이 만난 합이기 때문에 음양은 남녀의 결합도 의미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도 연애사가 생기거나 결혼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금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령 갑일주가 이제 을이 있는데 경련이 왔어요. 경련. 그럼 경련이 왔으면 이때 을경합이 되죠. 그죠? 을경합 금이 됐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사람은 요때 요 금은 이게 이제 여자다 그러면 곤명이야. 이게 여자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금의 속성 때문에 이게 이제 몰래 만나는 남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을경합의 요 형태에서. 을경합의 형태에서 변화된 요 금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몰래 만나는 남자의 속성도 있습니다. 특히 을목 겁재랑 합을 하는 형태의 남자이기 때문에 유부남일 개연성이 매우 높죠.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적천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이 쇠기운이 넘치면 이거 이제 경금을 지칭하는데 쇠기운이 넘치면 누이를 시집을 보낸다. 그러니까 을경합 강한 경금의 기운을 누출시키는 방법이 을경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을경합이 이루어지면 강한 경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이 에너지들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명리 역학인도 있습니다. 뭐 을경이 묶였기 때문에 둘 다 작용력을 상실했다. 절대 작용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병신 합의됐다고 그래서 이 병화가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병화 밝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을목도 경금에 완전히 묶인 게 아니라 을목도 경금한테 일정 부분 에너지가 많이 뺏긴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지 완전히 얘들이 작용력이 상실돼 가지고 뭐 거의 글자가 무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펼쳐놓고 이것들이 왜 그러한 기운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제 여기를 이제 갑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건너편에는 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간이 이렇게 순환을 하죠. 그죠? 천간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 누구랑 만나느냐? 갑은 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편에 서로 짝이 돼 가지고 있죠. 그죠? 을은 이제 경을 만나고, 병은 신을 만나고, 정은 임을 만나고, 무는 개를 만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상대 멀리 있는 반대편에 있는 짝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운으로 변한다. 그게 이제 대화작용이에요. 그럼 왜 갑은 기를 만나느냐?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도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점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걸 오문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어떻게 드러나고 그게 쓰임새가 어떻게 있는지 여기에 더 배우는데 활용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왜 그런지를 연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논문 같은데 대학원 박사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학자들한테 몫으로 넘기고 우리는 명을 추론하는 사람이니까 이 글자의 쓰임새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만 잘 배워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기운은 이 상승하는 기운인데 이 기운이 만약에 기토라는 기운이 없으면 한없이 성장을 하려는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인데 원래 미월을 만났을 때 미월에 갑목이 성장을 멈췄죠. 그죠? 그래야 다음에 이제 열매로 그 에너지가 목 성장으로 가던 목의 에너지가 이제 열매로 이제 이렇게 맺어지면서 가을 결실이 되고 다시 또 나중에 그게 씨앗 형태로 해서 다시 목이 싹이 트고 이런 순환을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멈추게 해주는 속성이 천간으로는 기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갑기합이 만나면 갑목이 위로 크려는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가 없다면 갑은 순환을 하지 않고 끝없이 성장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토도 그 갑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저기 멀리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토는 그 무언가를 심었을 때 싹이 트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거죠. 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죠. 뭐 다른데 이불에 묻어두면은 싹이 안 나잖아요. 그죠? 씨앗을. 그렇지만 땅에 묻어두면 싹이 나잖아요. 그 묻었을 때 싹이 발화하는 힘은 어디서 나느냐? 보이지 않는 기 속에는 그렇게 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대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 많으면 이 기기는 갑을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목이 없을 때 이게 기기가 많다는 건 저기 멀리에 반대 건너편에 갑도 많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제 을경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을경합의 속성도 이거를 이해를 하실 때 경금이 가을에 목들이 만들어냈던 에너지를 열매 씨앗이라는 형태로 포장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아무리 성장을 해도 금이라는 어떤 포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나야 완성도 있는 열매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을은 원래 이제 펼쳐지기만 한데 그걸 경금이 모아서 어떤 결실로 이루어주게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을 출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을경합이 될 때 여러 책장의 글자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내는 속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이라는 속성 내부에는 나중에 씨앗으로 다시 이제 싹이 트게 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내포하고 있죠. 그죠? 경 속에는 을이 이제 이런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고, 병신합수는 어떻게 해서 수가 되느냐? 병이라는 거는 병신합수죠, 그죠? 병신합수인데 어떻게 해서 수가 되느냐? 병화라는 거는 이렇게 밖으로 펼쳐지는 기운이죠, 그죠? 분열분산하고 밖으로 퍼지는 기운인데,
그래서 이제 원심력에 해당돼요. 그런데 신금은 구심력에 해당됩니다. 안으로 끌어당겨주는. 그러니까 병화가 밖으로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신금이 병화를 끌어당기지 못하면 병화는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에너지가 다 흐트러지죠. 그럼 지구에는 에너지 보존의 예전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할 수 없는 거죠. 에너지가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화는 반드시 신금을 만나야 되고 또 강하게 신금한테 위축이 되면 구심력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지면 마치 블랙홀에 빠진 빛처럼 캄캄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 신금도 병화라는 속성이 있어야 강한 구심력이 우주가 수축과 팽창을 하듯이 이게 강해지면 수축이 되는 거고 병화가 강해지면 팽창이 되는 거고 이런 이제 형태의 운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병신 합수가 되면 병화가 좀 어두워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갑기 합의되면 갑목이 더 크게 자라지를 못한다. 을경 합의되면 을목이 더 이상 옆으로 퍼지질 않는다. 그것들을 이렇게 딱 머리가 흩어졌던 거를 딱 묶듯이 그런 느낌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정임 한목이 되면 과연 여기에 목이라는 기운이 생성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자연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좀 빠릅니다. 이게 바다고 이게 이제 달이잖아요. 이게 달과 바다가 만난 건데 원래 그 지구 생명체 중에서는 바다가 한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분포도를 따질 때. 그러니까 바다는 지구 생명체의 그 보고고 그 자체예요. 사실은. 육지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지만 그만큼 바다에 많이 산다는 소리예요. 근데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생체 변화 주기가 생식 변화 주기가 되게 달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그 시기에 맞춰서 생식 변화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게 원래 바다의 밀물 썰물의 영향은 달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정이라는 건 다 자란 만물의 모습을 다 자라서 우뚝 선 모습을 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성인 남자를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기가 충만해진 상태를 정이라고 본다면 음기가 충만해진 상태를 임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와 임수가 만나는 건 남녀의 어떤 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란지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고 음란지합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고 그냥 정임합이 만나면 새로운 목 바이오 에너지가 생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합도 이 무게합화 그럼 어떻게 무토가 개수를 만났는데 화가 되느냐? 이 무토는 무성할 무의 속성이 있어요. 무성할 무의 속성. 그래서 개수를 무성하게 해주면 그때 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는 뭘 태우는 화의 개념이 아니죠. 이게 실체가 없는 무형의 화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그럼 어쩔 때 개수가 무성해지느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폭포 같은 데나 분수대 앞에 가면 막 물방울이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빛의 그 산란과 굴절에 의해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형태도 이 화에 해당된다고. 컬러풀한 화의 모습. 원래 이제 개수가 수인데
수는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을 펼치면 다양한 색상이 되는 거죠. 다양한 색상.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상을 원래 이제 삼원색이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 삼원색이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을 다 합치면 원래 검정색이 되잖아요. 펼치면 이렇게 화려한 색상이 되고, 그래서 무게 합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는 뭐 과학 시간에 그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이렇게 맑은 날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뿜으면 거기에서 무지개가 뜨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수, 물을 무성하게 하며, 뿜으면 무성하게 하며, 폭포 앞에 그 물방울이 부서지면, 그러면 이제 그런 화려한 색상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청간합을 외우시면 훨씬 안 잊어먹고 머리에 남고 나중에 활용을 할 때도 잘 하실 수 있고, 이것보다 이제 더 깊은 응용은 나중에 이제 좀 고차원 청간합의 활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간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